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이를 닦으시나요? 사실 구강 건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전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입속, 우리 몸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우리의 입은 외부 세계와 우리 내부를 연결하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매일 우리가 마시고 먹는 모든 것이 이 관문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입속은 약 700종 이상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미생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지만 구강 위생이 나빠지면 유해 세균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식한 세균들은 잇몸 조직을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류를 통해 온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상류에서 오염되면 하류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입속의 문제는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주 질환, 즉 잇몸 질환은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약 20%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 특히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와 같은 세균이 혈류로 들어가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 반응은 동맥 내벽에 플라크가 쌓이는 과정, 즉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플라크는 혈관을 좁히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한 74세 환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평생 심장질환 가족력이 없었음에도 갑작스러운 협심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들이 발견한 것은 심각한 치주 질환이었고 종합적인 치료 후 그의 심혈관 건강도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구강 건강과 심장 건강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과 치주 질환은 마치 악순환의 고리처럼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병 환자는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잇몸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구강 내 세균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반대로 치주 질환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2019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치주 질환이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건강한 잇몸을 가진 환자들보다 혈당 조절이 약 0.5% 더 나빴다고 합니다. 혈당 관리에 있어 0.5%의 차이는 당뇨병 합병증 위험을 약 10에서 20% 증가시킬 수 있는 상당한 수치입니다. 한 62세 당뇨병 환자는 꾸준한 혈당 관리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검진 결과 심각한 잇몸 질환이 발견되었고 적극적인 치주 치료 후 그의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 관리에 있어 구강 건강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입속의 공기와 세균들이 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이나 환자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 중 구강 위생이 불량한 경우 폐렴 발생률이 약 4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강 내 세균이 기도를 통해 폐로 흡입되면서 폐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히 고령자들에게 구강 위생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요양원에서는 간단한 구강 위생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노인들의 폐렴 발생률이 약 30% 감소했습니다. 매일 이를 닦고 혀를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도 호흡기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치주 질환과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인지 기능 저하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2019년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균은 잇몸에서 혈류를 타고 뇌로 이동할 수 있으며 뇌에 도달하면 신경염증을 촉진하고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크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병리학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18년 동안 65세 이상 성인 8,000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심각한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잇몸을 가진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약 70% 더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구강 건강은 더욱 중요해지지만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습관들이 오히려 치아와 잇몸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 치과에 방문했을 때 만난 72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힘껏 문질러야 이가 깨끗해진다는 믿음으로 양치질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치과 검진 결과 잇몸이 심하게 퇴축되어 치아 뿌리 부분이 노출되었고 치경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에 깊은 마모 흔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김 할머니처럼 열심히 양치질한다는 생각으로 너무 강한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게 닦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잇몸이 자극을 받아 아래로 내려가는 잇몸 퇴축이 발생합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시린 증상이 생기고 충치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치아 뿌리는 범낭질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위라서 특히 더 손상되기 쉽습니다. 둘째, 치아의 보호막인 범낭질이 점차 마모됩니다. 범낭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지만 수년간의 과도한 칫솔질로 인해 얇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충치 위험도 증가합니다. 셋째,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아의 목 부분이 칫솔에 의해 마모되어 V자 모양의 홈이 파이는 현상입니다. 이 부위는 음식물이 끼기 쉽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며 심한 경우 치아가 약해져 부러질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치질을 해야 하나요? 올바른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먼저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선택하세요. 중간 모나 단단한 모의 칫솔은 잇몸과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잇몸이 더 민감해지고 퇴축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모나 단단한 모의 칫솔은 잇몸에 자극을 주고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모의 칫솔은 효과적으로 치태를 제거하면서도 잇몸과 치아를 보호해 줍니다. 칫솔을 잡을 때는 마치 연필을 잡듯 가볍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에 45도 각도로 칫솔을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전동 칫솔은 너무 세게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거나 진동이 멈추는 압력 감지 기능이 있어서 적절한 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박 교수에 따르면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노인 환자들이 일반 칫솔을 사용하는 환자들보다 평균 35% 많은 치태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칫솔을 사용하신다면 칫솔모가 금방 벌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2~3개월 안에 칫솔모가 심하게 벌어진다면 너무 강한 힘으로 닦고 계시는 것입니다. 박 원장님은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힘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효과적인 치태 제거를 위해서는 최소 2분이 필요합니다. 양치질 시간을 지키기 위해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양치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순서와 체계적인 방법을 따르세요. 항상 같은 부위에서 시작하여 모든 치아 표면을 빠짐없이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칫솔은 3개월마다 교체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칫솔모는 벌어지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칫솔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나 다른 질병 후에도 칫솔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을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사용 후에는 칫솔을 철저히 헹구고 공기 중에 세워서 말리세요. 칫솔을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면 습기가 남아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용 칫솔 세트를 준비하세요. 외출 시에도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작은 여행용 칫솔과 소형 치약을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양치질하는 습관이 구강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치주과학회의 이승우 교수는 올바른 양치질 기술을 익히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 중요하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잇몸 퇴축으로 인해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치주 질환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올바른 양치질 습관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자연스러운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치과 방문 시 치과 의사나 치위생사에게 개인 맞춤형 양치질 지도를 요청해 보세요. 요즘 입이 자꾸 마르고 말할 때도 불편한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구강 건조를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여기고 그냥 참고 지내십니다. 하지만 구강 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구강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구강 건조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그 비율은 4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파킨슨병 치료제 등 300종 이상의 약물이 부작용으로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71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로 4가지 약을 복용 중이었고 최근 몇 개월 동안 심한 구강 건조를 경험했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도 입이 계속 마르고 밤에는 목이 말라 자주 깼어요. 이런 현상을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5개의 새로운 충치가 발생했고 심한 치은염도 진단받았습니다. 구강 건조가 지속되면 충치와 잇몸 질환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입냄새, 식사 곤란, 말하기 어려움, 수면 장애 등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강 건조증은 60대 이상 노인의 약 30%가 경험하는 흔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불편함 이상으로 구강 건조는 충치, 잇몸 질환, 구취, 씹기와 말하기 어려움, 맛을 느끼는 능력 저하 등 다양한 구강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구강 건조 관리를 위한 실용적인 팁을 소개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세요. 작은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 섭취를 목표로 하세요.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이용하세요. 씹거나 빨면 타액 분비가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줄이세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으로 체내 수분을 감소시킵니다.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세요. 두 성분 모두 몸의 수분을 빼앗아 구강 건조를 악화시킵니다. 매운 음식, 산성 음식, 너무 짠 음식은 구강 건조감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세요. 수분 함량이 높고 씹을 때 타액 분비를 자극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침실에 가습기를 두면 수면 중 구강 건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알코올이 없는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일반 구강 세정제에 포함된 알코올은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을 검토하세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구강 건조를 덜 유발하는 대체 약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공 타액 제품을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인공 타액 스프레이, 젤, 헹구맥은 일시적으로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강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타액선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타액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볼을 부풀렸다 오므렸다 하는 운동이나 혀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치과에 갈 필요 없겠죠? 이 말은 치과 의사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강 건강에 있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많은 질환이 그렇듯 치아와 잇몸의 문제도 초기에는 대부분 통증이 없습니다. 충치는 겉표면에서 시작하여 점차 안쪽으로 진행되는데 신경이 있는 부위에 도달해야 비로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치료가 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잇몸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치은염은 약간의 출혈 외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방치하면 치주염으로 진행되어 결국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3세 이태진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프지 않아서 10년 동안 치과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갑작스러운 치통으로 치과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개의 심각한 충치와 중증 치주염이 발견되었고 결국 5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정기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치과 의사는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 초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충치나 뼈 손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치석을 제거하여 잇몸 건강을 유지합니다. 구강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도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구강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80에서 90%에 이르지만 늦게 발견하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항상 경제적입니다. 작은 충치를 일찍 치료하는 비용은 나중에 신경치료나 크라운,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는 비용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자주 치과에 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당뇨병, 심혈관 질환, 구강건조증 등 위험 요소가 있다면 3, 4개월마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아 상실률이 약 60% 낮았습니다. 정기검진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투자인 셈입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지역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구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강 건강은 전체 건강과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면역력 저하, 타액 감소,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구강 건강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올바른 관리 습관만 들인다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잘못된 구강 관리 습관들을 피하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세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불소 도포를 받으세요. 이는 충치 예방에 특히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퇴축함에 따라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음식물이 더 쉽게 끼게 됩니다. 이 공간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은 충치와 잇몸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치아 사이 공간을 청소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치아가 맞닿는 부분은 충치가 자주 발생합니다. 치석이 형성되면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 출혈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치아 사이에 남은 음식물 잔여물은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불쾌한 냄새를 만듭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단순한 치은염에서 치주염으로 진행되어 결국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양치질과 함께 치관 청소를 병행하는 노인은 양치질만 하는 노인보다 치주 질환 발생률이 약 40% 낮다고 합니다. 스스로 구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과를 방문하세요. 양치질이나 치실 사용 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잇몸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치질로 해결되지 않는 입 냄새는 구강 질환이나 전신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차거나 뜨거운 음식, 단 음식에 반응하는 시린 증상은 치아 범낭질 손상이나 충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더 길어 보이거나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진 것 같다면 잇몸 퇴축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입안의 상처나 덩어리는 구강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검진을 받으세요. 구강 건강은 단순한 치아 관리를 넘어 노년기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구강 건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합니다. 치아 문제나 의치 불편으로 인해 단단한 과일, 채소,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영양 불균형 위험이 커집니다. 영양 부족은 전반적인 건강 악화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 상실, 구취, 외관상의 문제는 사회적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대인 관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구강은 활발한 사회 활동과 대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아 문제는 발음에 영향을 미쳐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존감 저하, 우울증 위험 증가, 사회적 고립감, 스트레스와 불안 증가. 이처럼 구강 건강은 전체적인 웰빙과 행복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꼼꼼한 구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한 구강은 행복한 노년기 삶의 질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을 넘어 영양 섭취, 대화 능력, 자신감,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건강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